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펀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제가 재밌게 해요. 오케이. 예. 자, 첫째, SMSF, 셀프 매니지드 슈퍼펀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이름이 잘못됐어요. 예. 셀프 매니지드라는 얘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 뻥이에요. 예. 어카운턴트도 허덕허덕거려요.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예. 우리 케빈 최 회계사님은 빼고 제가 원체 또 도와드리잖아요. 예. 실제는 제가 볼 때 제가 디파인을 하면 스페셜리스트 매니지드 슈퍼펀드 저게 맞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You talking to specialist.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애뉴에이션 룰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 커버를 하는데 리테일 슈퍼, 예를 들면 AMP, ING, 호스트 플러스 이런 애들은 리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투자 가능하지만 선생님 전기값까지 내가 챙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펀드 돼 있는 거나 선택하세요. 이 얘기고 이쪽으로 오면 투자 자체가 완전히 열려버려요.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은퇴를 위한 투자 행위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부동산으로 가서 내가 슈퍼로 집을 샀는데 거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살면 지금 누리잖아요. 은퇴를 위한 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도 실물금을 사셔도 돼요. 근데 집에 놔두고 역시 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즐기니까. 그래서 금을 사셔서 보관소에 맡기고 쿠폰을 가지고 계시다가 금이 올라서 쿠폰을 제시하고 20% 이상의 소득을 슈퍼 어카운트에 여시면 합법적인 투자. 그 다음에 미술품, 피카소 그림 가능하다. 피카소 그림을 사서 집에다 걸어놓고 그림은 또 피카소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NSW니까 NSW 아트 갤러리에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다? 아주 적법한 투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Direct Property Investment이에요. 예.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뭐까지? 융자까지 받아서. 그러면 지금은 돈이 적지만 융자를 받아서 계속 내가 갚아가면 될 거 아니냐. 이 플랜도 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대상은 뭐냐? 커머셜 프로퍼티, 레지던셜 프로퍼티 다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살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서 무조건 렌트만 줘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준 게 비즈니스 리얼티 프로퍼티라고 내 SMSF가 부동산을 사서 내 비즈니스가 테넌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 프랙티스를 할 때 그 건물을 사서 SMSF가 사고 내가 들어가서 내 렌트비를 내 은퇴 슈퍼펀드에다 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이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흘러간다? 캐피탈 게인 텍스 제로로 가고 있는 올바른 방향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요거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리타이먼 그다음 돌아가시면 당연히 뭐 베네피시한테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짧게 지나가는데 부동산 융자를 통해서도 사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요. 구글 한번 해보시면 이상하게 SMSF 론은 비싸요. 왜 비싸지? SMSF라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SMSF가 주는 장점이 은행이 우리보다 더 불리합니다. 보통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은행이 손해가 났다. 그럼 은행은 누구한테 오죠? 저나 제 자산이나 제 월급이나 이렇게 차압을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슈퍼라는 자체는 은퇴 자산이기 때문에 철밥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를 만약에 하시는데 슈퍼에 만약에 잘 차곡차곡 모은 돈이 50만 불이 있으세요. 비즈니스 열심히 했는데 할 수 없이 뱅크럽이 됐어요. 이 50만 불은 채권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산 전에 막 50만 불 때려 엮기도 했어요. 네. 지금은 법으로 막아가지고 눈에 보이게 들어간 큰 자산은 크레디터한테 열어주고 대신에 27,500을 이분이 20년 동안 모았다? 절대 못 건드려요. 네. 그거 이해하시면 일종의 그것도 굉장히 좋은 리스크 프로텍션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네. 네, 안고 다니고. 네. 그래서 슈퍼로 가면 은행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부동산은 전체 손실이 안 나는 아주 원 오브 티피컬한 에셋인데 그냥 예를 들자 보니까 시드니 동부 해안가의 절벽에 집을 투자를 했는데 허리케인이 와서
땅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100% 날린 거죠. 예. 그게 200만 불이었는데 은행이 100만 불 냈고 내 SMSF 100만 불 냈고 내 SMSF에는 여전히 주식 투자하는 100만 불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100만 불 있는 걸 알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텍스 한번 다뤄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밀리언에 2019년에 투자해서 2026년에 2밀리언이 됐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52세예요. 그리고 이분이 개인소득세는 여전히 제일 높은데 낸다고 만약에 감안을 했을 때 100만 불에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오디너리 환경에서는 50만 불을 빼줘요. 그 다음에 내 개인소득세 위에 50만 불이 붙어버리니까 47%를 내겠죠. 그래서 네트 투자소득이 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슈퍼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하면 1년 이상 보유했네? 10만 불만 내세요. 10%만. 그리고 90만 불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슈퍼 자산이. 물론 52세니까 꺼낼 수는 없어요. 근데 슈퍼 자산이 늘어나는데 화를 내실 건가요? 내 돈인가요? 여러분 돈인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요. 이분이 나는 부동산 안 팔지. 이래가지고 6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해서 판 거예요. 왼쪽은 동일하죠.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300만 불이 됐죠. 캐피탈 게인. 50% 빼주고 47% 내고 222만 9,500불. 네, 요게 이제 네트 투자 소득이 되죠. 근데 여긴 뭐죠? 60세에 은퇴하셨잖아요. 아까 allocated pension. 네. 그렇게 되니까 세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호주에 증여세가 없는 거 아시죠? 상속세나. 그래서 이 400만 불짜리 투자부동산이에요. 자기 집 아니고. 투자부동산을 아들아, 이 집을 널 주마. 400만 불을 줘요. 트랜잭션이에요. 돈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스탬프 듀티 내셔야 돼요. 그럼 그 400만 불을 주는 행위에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400만 불이 어떻게 됐죠? 100만 불짜리를 사서 400만 불이 됐잖아요. 캐피탈 게인 텍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몰라요, 이걸. 그냥 주면 되지.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세금은 내시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60세가 되셔서 400만 불을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400만 불 그대로 찾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에요. 둘 와라. 얘따 200만 불, 얘따 200만 불.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이나 은행 트랜스퍼가 되겠죠. 세금 낸다, 안 낸다? 없어요. 그래서 호주의 부자들은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에도 이 슈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펜션에 리미테이션이 원래는 없었는데 한국의 그 금융 실명제처럼 어느 날 하루에 딱 잡아놓고 이전 거 다 필요 없고 오늘부터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펜션의 시작점이 1.6 이상은 안 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4밀리언 있어? 그럼 2.4 슈퍼로 다시 보내서 15% 세금 내라는 거죠. 면세를 리미테이션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다행히 CPI 인덱싱 때문에 지금 1.9이 됐습니다. 근데 1.9에 시작돼서 얘가 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1.9에 샀는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조닝이 박혀서 10배가 돼서 19밀리언이 됐어요. 여전히 면세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굳이 숫자를 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슈퍼의 펜션 어카운트에 최소한 각자 1인당 1.9 이상 갖고 계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 400만 불에 10% 소득 나오면 얼마죠? 400만 불에 40만 불이에요. 세금 하나도 없죠. 그 정도도 부족하신가요? 부족하면 더 노력할게요, 제가. 네. 그 정도면 financial freedom, happy retirement 다 됩니다. 그걸 목표로 가세요. 되든 안 되든. 목표를 aim high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표가 그냥 뭐 애들도 장가 잘 가고 이게 아니라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내 디스플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젊은 우리 참석자들 잘 들으세요. 텍스 디덕션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인데 집에 뭐 50인치 LCD TV가 있는데
여전히 잘 나오고. 근데 JB 하이파이를 갔더니 새로운 70인치짜리가 그냥 3,500불에 거저야 거저.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지름신이 나와가지고 지르는 거죠. 근데 그 3,500불이 만약에 그 해당되는 고객이 45%를 낸다면 텍스 리턴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7,000불을 쓰신 거예요. 7,000불을 벌어서 45% 내고 3,500불 있던 걸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의 행태도 이게 7,000불이네. 나한텐 7,000불짜리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참아져요. 참아집니다. 진짜. 네. 제가 아까 부자분 만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까지 챙기고 가셨는 줄 알아요? 저희가 발렛 파킹을 해드리거든요. 저희가 도장 찍어드리면 공짜예요. 안 그러면 10불 내셔야 돼요. 네. 그분이 도장 못 찾으면 괜찮고요 그랬는데 아니 제가 막 더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20불이거든요. 그분은 20불이에요. 10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찍었는데 발렛 됐습니다. 그분의 소득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소득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땐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분을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그 태도로 돈을 벌어가는데 왜 우리는 넌 좋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랜드로드한테 주지 말고 융자를 통하던 더 인컴을 여턴 해서 본인이 자기의 은퇴 통장에 넣는다면 how good is that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결론 뒤에 제가 Q&A를 좀 답을 해드릴게요. 자, 첫째,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자. 둘째, 절세수단은 최대한 일단 다 쓰시고 딴 걸 생각하자. 그 다음에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자.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라.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목표를 정하면 우리가 분명히 미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